오늘의 주제는 세상에 치여 사는 나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특별한 대본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살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뭐가 어렵냐면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려운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세상에 치여 사는 나의 이야기가 주제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치여서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나름 인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만의 일을 하고 하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남들처럼 회사 다니고 아니면 뭐 일을 해서 사는 것이 평범한 삶인데, 그런 평범한 삶을 쪼금 거부하고 제가 원하는 그림이 있으니까, 원하는 꿈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세상에 치여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그냥 마지막 때,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이 마지막 때 시작된 상황에서 그 마지막 때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심?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 가진 게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남들보다 더 어렵게 살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더 주님과 멀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돈 벌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뜻은 좋죠. 뜻은 좋아요. 하지만 제 스스로가 이런 공간을 만들고 하는데 주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돈을 벌어야 되고, 제가 땅을 사야 되고, 제가 거기에 집들을 짓든지 뭐 집을 사든지 어찌 됐든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근데 재밌는 건 저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혼자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점점 돈이나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에 집착하게 되고 아도나이 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 줄어들고 일하는 데만 집중하고 이런 영상 찍는 것도 시간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부끄러워요. 제가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더 믿는 사람들이랑 더 소통을 안 하게 되고, 왜냐면 제 마음이 인제 주님한테 멀어지니까 교제도 안 하게 되고 '돈 많이 벌면 뭐 해?' 하면서도 나는 돈을 쫓아가고 있고 '나는 나름대로의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어.'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지금 나 자신의 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약간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를 빨리 깨닫고 다시 아버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 뭐 이해해 주시겠지.' 약간 이런 느낌?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어떤 분들은 "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지. 공감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근데 이제 제 마음을 숨길 필요도 없고 이런 제 자신이 사실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엄청 부끄러워. 이런 얘기도 하기 싫어요. 왜냐면은 아실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멀어지면 내 마음을 자꾸 숨기고 싶고 사람들에게 특히 나의 치부를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고 더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인간의 본성이긴 한데 제가 느끼는 거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멀면은 치부를 더 감추고 싶어 하고 더 부끄러워하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근데 내가 주님과 가까우면 어차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텐데 내가 지금 거지면 어떻고 내가 지금 왕이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마인드가 될 텐데, 근데 지금 제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면 야호와님과 야후샤님으로부터 제 마음이 머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게 제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냥 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이죠. 그냥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더 소통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 나의 거짓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는 괜찮아. 뭐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런 척? 잘 살고 있지 않은데 잘 살고 있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더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대화를 안 하게 되고 피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이렇게 추스려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만간 세상이 끝날 텐데 뭐 이런 고민을 하냐.' 이거죠.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사냐. 좀 있으면 끝난다.' 지금 벌써 2023 년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030 년쯤이면 세상이 거의 끝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무조건적으로 이때가 아니라 이쯤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왜 2030 년이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까요? 이거 대략이에요. 뭐 2030 년에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쯤일 것 같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지금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아시나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야기하는 2030 년은 열국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결국에는 열왕이 열국을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은 1 시간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17 장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2030 년은 야후슈아 님께서 사역을 하신 지 2000 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세상이 6000 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후와 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총 7000 년을 기준으로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도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6000년 동안 일하고 마지막 천년왕국 그때 인제 천년은 쉬는 기간이라는 뜻이죠. 이 안식일에도 녹아 들어가 있는 세상의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대부분 아마 믿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7000년 이후에는 진짜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6000 년이라는 시간을 보고 봤을 때 이미 야후슈아 님이 태어났을 때는 4000 년이 지난 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2000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6000 년이 다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야후슈아 님이 활동을 했던 메시아로서 활동을 했던 기간을 좀 중요시 보는 거죠. 왜냐면은 그 기간이 다보스 포럼에서 하는 얘기들과도 일치하는 거 보면 제가 다보스 포럼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세상의 흐름과 성경의 흐름이 일치하는 시간이 된 거죠. 뭔가 일치하는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세상의 흐름과 성경의 흐름이? 저는 인제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야후슈아 님께서 하시는 예언, 전쟁, 지진, 역병, 민족 간의 다툼, 그다음에 기근. 아직 기근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거는 경제 위기가 오면서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요? 또는 전쟁이 나면서. 전쟁이 나고 경제 위기가 오고 뭐 이런 일이 생기겠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하는 얘기는 사이버 어택이 있을 거다. 사이버 어택은 바이든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에서 사이버 어택이 일어나고 또 본토에서는 전쟁까지 일어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보면 실질적으로 재미난 현상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많은 그 대기업들이 텍사스로 이사를 하고 있어요. 텍사스가 그나마 미국 안에서 지진이나 이런 것들로 안전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따뜻해서 살기도 좋아요. 텍사스로 대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동했어요. 삼성도 텍사스에 있죠.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휴렛 패커드 웬만한 기업들 그냥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주하고 있어요. 텍사스는 세금이 싸요. 법인세가 엄청 싸다고 하더라고요. 법인세, 세금 뭐 이런 것들 뭐 다 해 가지고 혜택을 주면서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텍사스로 이주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뉴스를 보면. "뉴욕의 시대는 끝났다. 텍사스의 시대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최근에 보면 대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에게 "미국으로 오라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바이든이. 근데 지금 그 미국의 공장이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에 지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멕시코도 지역이 어디냐면 텍사스 바로 밑에. 텍사스 바로 밑에 붙어 있는 텍사스가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멕시코랑 그냥 붙어 있거든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게 미국과 멕시코의 경계선이거든요. 여기 샌안토니오, 네, 오스틴. 여기가 텍사스입니다. 오스틴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부터 해 가지고 삼성이나 LG전자 이런 데들이 몬테레이에 공장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이미 몬테레이에 공장 부지를 확보했죠. 네, 가깝죠. 크게 봤을 때 미국의 본토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피난 갈 길이 마련돼 있는 거야.
봐봐요. 미국에서 이쪽이 지금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 데가 이쪽이 지진으로부터 약하다고 지금 제일 말이 많거든요. 캘리포니아 지역이 지진으로부터 제일 위험하다고 말이 많습니다. 이 지역이요. 그러면은 이쪽이 다 초토화되고 또 이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뉴욕은 전쟁 얘기가 있잖아요. 이쪽 동부 쪽. 이쪽은 전쟁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지역이에요. 이쪽이 지진으로부터 그나마 안전하고, 네, 텍사스랑 그 멕시코 이쪽이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거죠. 미국 전역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영화에서처럼 지역을 봉쇄하잖아요. 이 텍사스를 봉쇄해버리고 이쪽에서 자기네들끼리만, 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지역을 임시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그러면 이쪽 미국 본토는 이제 거의 뭐 영화에서처럼 뭐 서민들 사는 지역이, 네,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제 내피셜인데 그냥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열왕들이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하고 바벨론, 즉 로마죠. 로마를 파괴할 것이다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성경적으로 1시간을 계산해 보면 뭐 한때 두때 반이 3년 반이고 42개월이고 또 1260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1시간은 15일밖에 안 됩니다. 물론 15일 동안 뭐 열왕이 통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이제 1시간이라는 거는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030년 전후로 야후샤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열왕이 언제 왕국을 받는지 그걸 봐야겠죠. 일단은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30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 나라의 국가들이 지배를 하는 세상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왕들은 로마 카톨릭과 협조한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은 매우 짧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 시기가 오는데 올 때쯤, 그때쯤이면 거의 세상은 다 통제되고 사람의 자유는 없고 디지털 화폐로 다 거래를 할 거기 때문에 정부에 대항하거나 뭐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예 매매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싫으면은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뭔가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골에 사는 것을 선호하고, 시골에 살면 어쨌든 땅이 있으니까 자급자족이라도 할 수 있는 뭔가 기회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도청 안 되면 뭐 감자라도 먹고 사는 거죠. 고구마 뭐 이런 거라도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끝까지 인내를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디지털 사회가 100%올 텐데 타협하면 먹고 살 수는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백신 맞아.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너 모든 것을 컨트롤 당할 것을 인정해.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타협을 했을 때는 먹고 살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거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아마 그 지원금을 받는 기초생활자금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설국열차에서처럼 맨 뒷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물론 살아남은 사람이 한해서겠죠. 분명히 인구 감축은 시도할 거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 시대가 올 텐데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시국인데 내가 이러고 있네요. 세상이 치여 사는 나의 이야기. 세상에 치여 살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이걸 외쳐서 될 게 아니라 외치고 나 혼자 준비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려운 걸 뭐하러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끝까지 같이 인내하자 이러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끝까지 같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 TV, 네, 마시사 TV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하고 그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같이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텔레그램 대화방은 너무 조용하거든요. 너무 조용하긴 한데 네, 들어오셔서 좀 활기차게 얘기도 해주시고 서로 또 마지막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